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웠었습니다.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 요런 꼴로 생기면 이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했었어요. 이때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어땠어요? 얘가 직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 역시도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말을 쓰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을 왜 따로 쓰게 되는 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을 나타내는 모든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모양과 이러한 함수꼴이 아닌 1차 함수꼴이 아닌 직선들 역시도 다 나타내는 방정식들을 잡을 때 이걸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해석하는 기본 형태는요, 1차 함수의 형태에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꼴 이걸 기본 형태로 해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형태를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울기에 대해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y는 mx 플러스 n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m이죠. 자, 기울기 m. 자, 이 기울기는요, 기울어진 정도죠.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 m을 구하는 형태는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이에요. 자, 이때 이 증가량이라는 건 변화량과도 같아요. 변화량. 그래서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그래서 이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가 삼각형을 쓰고요. 이걸 델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아, 그럼 이것들은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값이 변할 때 y값이 변하는 정도,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x1, y1과 x2, y2라는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구해요? 빼면 돼요. x2-x1분의 y2-y1 요 점과 요 점 요렇게 있으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x값이 변화량 이만큼 분의 y값이 변화량 이만큼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얘를 직각 삼각형으로 본다면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x축과 이루는 각이 얼마냐라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 값을 특수각에서 생기는 탄젠트 값을 좀 알아야겠죠. 세타가 30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기본각들이에요. 얘네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탄젠트 45는 1, 탄젠트 60은 루트 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로 쓰였을 때 요 각들에 의해서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증가량을 주거나, 그러니까 x값과 y값의 변화량에 대한 얘기죠. 증가량을 주거나, 두 점이 주어지거나, x축과 이르는 각의 크기를 주거나, 각의 크기 세타를 주게 되면 얘네들은 다 기울기에 대한 힌트들이에요. 자,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하는 역할은 뭐죠? 기울기의 부호. 자, 여기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줬었으니까 m이 양수예요.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경우 이것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할 때. 자, 그럼 반대로 요 점, 이쪽 점에서 이쪽 점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값이 감소할 때 Y값도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는 양수가 되고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증가한다 또는 뭐 증가함수라는 말을 쓰게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겨요.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어때요? 음수면.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할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변할 건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Y값은 감소하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를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점의 위치를 바꿔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경우는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보는 거죠. X값은 감소하고 Y값은 증가하는 상태예요. X값은 감소하고 Y값은 증가하는 상태.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바로 감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를 감소함수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m이 0보다 크면 증가함수, m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m이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m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의 부호로 그래프의 개형을 적당히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자, 그럼 m의 절대값, 이거는 기울기의 크기를 보는 거죠. 그럼 기울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그래프 모양 자체가 가팔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가파르게 감소하거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사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음수 쪽이면 반대로 이렇게 경사도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X축에 점점 평행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n값 y는 mx 플러스 n에서 n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n은 y 절편을 얘기하죠. 자, 그럼 y 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0일 때죠. 0, n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일단 직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결정 요소는요, 첫 번째로 기울기고요, 두 번째로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준다면 x1, y1이라는 점을 찍고 기울어진 정도를 이용해서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직선의 해석은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얼마냐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게 되느냐면 기울기를 알면요, 지나는 점을 모르게 하는 경우랑 기울기를 모르면 지나는 점을 알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알고 지나는 점을 모를 때는 직선을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서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기울기는 모르는데 지나는 점을 알면요, 지나는 점을 찍어 놓고 뭐 x1, y1이라고 한다면 지나는 점을 찍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여러 개를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문제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다음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공식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요. y 절편이 n이야. 자, 그럼 얘는 기울기를 알고 y 절편, 지나는 한 점이 y 절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예요? y는 mx 플러스 n, 요렇게 직선을 구할 수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을. 자, 두 번째는요. 기울기를 알고 기울기 m, 그 다음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준다면, 자, 일단 기본적인 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를 아니까 y는 mx 플러스 n꼴로 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럼 누굴 구하면 돼요? 이 n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 x1, y1을 지난대요. 그럼 요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y1은 mx1 플러스 n이 되는 거니까 n 값은 얼마하고 같아요? y1 마이너스 mx1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자리에다 얘를 그대로 대입해 주게 되면요.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요 모양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m으로 묶어주면 m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요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을 알 때는 y는 기울기 m에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화해서 쓰시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두 점을 알 때가 있어요. 두 점. 그럼 한 점을 x1, y1이라고 두고 다른 한 점을 x2, y2라고 준다면, 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우리 뭐 할 수 있죠? 기울기를 알 수 있죠. 자,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때는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식에다가 m자리에 요거 x2-x1분의 y2-y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y는 x2-x1분의 y2-y1 x-x1 플러스 y1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들어가는 점 x1과 y1은요 x2와 y2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요. y 절편이 n이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 요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y는 mx-x1 플러스 y1. 자, 세 번째, 두 점 x1, y1과 x2, y2가 주어지는 경우는요. y는 x2-x1 분의 y2-y1 x-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식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에 의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번째 표현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특별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직선도 포함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1차 함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직선의 방정식, 즉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요걸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x1, y1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는 x값이 어떻게 변해도 y값은 하나 뭐밖에 안 나와요? y1이라는 값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x값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은요, y는 y1 꼴이 돼요. 즉 y1은 뭐야?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y1 꼴이면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와요. y는 상수꼴이면 x축에 평행한 직선 된다. 자, 그러면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 x축의 방정식은 얘도 x값은 계속 변하는데 y값만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상수꼴로 표현하는데 x축의 y좌표는 얼마예요? 0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0 하면 얘는 x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x축의 평행한 직선들은 y는 상수꼴로 나타내지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요. 두 번째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러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볼 때 일단 x1, y1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y값은 계속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뀌어? x값은 그대로 x1 하나 고정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역시도 표현 자체가 x는 x1 이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x1은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의 모양은 x는 상수꼴이구나 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y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축의 방정식은 자, 요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꼴로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입니다. 그래서 x는 0 하면 얘는 y축의 방정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 상수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 상수꼴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절편이 주어졌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절편, x절편, y절편, 얘네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얘를 a, 0이라고 두고요. y절편은 0, b라고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럼 이거 역시도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구하는 방법과 같겠죠. 그럼 두 점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 다음 지나는 점은요. 여기에서는 y절편을 알 수 있으니까요. 0,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 알고 y절편을 알아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x 플러스 b 요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걸 공식화 한번 해봅시다. 자, 양변을 b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b로 나눈다. 즉 b분의 1을 곱해주면요.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x 더하기 1 요런 꼴이고요. 얘를 이항해 주게 되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요러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질 때는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은 이제 음함수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볼 거예요. 그럼 음함수 형태라는 건 일단 뭐냐면요. x와 y가 한쪽에 있을 때예요. 한쪽에. 자, x, y가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를 우리가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직선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요 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일반형이 바로 x하고 지금 y가 한쪽에 몰려있는, 좌변에 몰려있죠.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는 형태의 함수를 음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y는 해서 표현했던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양함수라고 해요. 양함수. 자, 그래서 음함수는 xy가 한쪽에 있는 거고, 양함수는 xy가 찢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음함수 형태, 일반형 형태에서 직선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수 형태로 해석하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y 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 자체에서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가장 좋은 건요, 두 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때 그 두 점을 잡을 때도 x절편과 y절편을 잡아주게 되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지죠. 그럼 주어진 이 일반형에서 x절편을 직접 구하고 y절편을 직접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두 점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고 B는 2, 마이너스 2일 때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2인 직선을 구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기울기는 알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지나는 점이 필요하죠. 근데 그 지나는 점은 뭐야? 선분 AB를 1대1 내분점이래요. 내분점. 그러면 AB를 이용해서 1대2 내분점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1대2.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두 B를 더한 것분의 2 더하기 1분의 엇갈려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 거. 그럼 2와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 1과 B 플러스 2. 이게 X좌표가 되는 거고, Y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2와 A 마이너스 10, 1과 B 마이너스 2. 따라서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지나는 점 구했고 기울기 구했네요. 따라서 y는 기울기 2에 x 마이너스 지나는 x좌표 그리고 더하기 y좌표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2x가 되겠네요. y는 2x라는 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몇 도? 60도랍니다. 자, 그럼 각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탄젠트 6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탄젠트 60이면 자, 탄젠트 60의 값 얼마? 루트 3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다 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2 루트 3, 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가 되는 거죠. 자,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 따라서 y는 루트 3에 x-2 루트 3 플러스 1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x 마이너스 5. y는 루트 3x 마이너스 5라는 직선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예제는요, 1번 두 점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B 1, 6을 있는 선분 AB를요, 이번엔 몇 대 몇? 선분 AB를 1대2 외분하는 점이래. 자, 외분하는 점과 그 다음 마이너스 1,8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요거에서 결국 힌트가 뭐야? 두 점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점을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외분점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A가 여기, B가 여기라고 할 때 1대2 외분점이니까 A에 가까운 쪽으로 1대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외분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n-n 분의 2와 누구랑 곱해요? A랑 1과 B랑 곱해서 빼는 거죠. 자, 그럼 2랑 A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과 B, 1. 이게 X좌표. Y좌표는 똑같이 2-1에 2하고 A랑 마이너스 4, 1과 6,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바로 외분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 다음 어느 점? 마이너스 1, 8.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자가 되는 겁니다. 자, 두 점을 알면 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기울기를 알 수 있으니까 y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나는 한 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을 넣던지 마이너스 1, 8을 넣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위식으로 가면 x 마이너스 7 플러스 7에 더하기 마이너스 10.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3x 플러스 7 마이너스 10이니까요. 따라서 3x 플러스 11. 그럼 y는 3x 플러스 1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이번 문제는 자, 4,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x절편의 몇 배? 3배가 된대요. 자, 그럼 y절편은 x절편을 3배 해주면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x절편을 우리 어떻게 줘볼까? 모르니까 모르면 미지수 주면 돼요. a, 0이라고 주고요. 그럼 y절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0, 3a가 돼야 되겠죠. x절편의 3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지금 점의 좌표를 이렇게 줬으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는 얼마? x값 증가 x2 x1이니까 a 분의 y2 y1 3a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그럼 기울기 구했고 지나는 점 4, 마이너스 6.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x절편과 y절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x절편이 요거 y절편이 요거면 식을 어떻게 줄 수 있다 그랬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요게 성립하죠. 자, 그럼 이 식이 바로 x절편이 a고 y절편이 3a인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가 어딜 지나요? 4, 마이너스 6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 4, 마이너스 6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a분의 4 더하기 3a분의 마이너스 6은 1. 요 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고요.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